전기차 태아조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또 테슬라가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진짜 이 회사는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다니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들어보셨죠?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확장한다는 소식이 떴어요. 이게 그냥 루머가 아니라 테슬라가 직접 올린 채용 공고에서 확인된 거예요. 진짜 이거 보자마자 저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왜냐하면 LA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차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도시 중 하나거든요. 자, 이 기사는 2025년 9월 30일에 발행됐어요. 그러니까 딱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기사를 쓴 조이 클랜더라는 기자가 테슬라의 채용 공고를 발견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진짜 테슬라 팬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나 각종 서류를 뒤지면서 미리미리 정보를 캐치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감탄하면서 보는 부분이에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테슬라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7월부터 시작했고요. 베이 에어리어,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 에어리어라고 하면 실리콘밸리 있는 그 지역이죠. 테크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얼리 어답터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정말 완벽한 곳이었던 거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까지라는 게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진짜 엄청난 서비스 영역이에요. 이 안에서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출퇴근, 회의, 미팅, 약속 등등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여기서 멈추지 하나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테슬라 진짜 많이 보시죠? 특히 LA 같은 곳에서는 테슬라가 정말 흔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환경 규제도 엄격하고 전기차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기네 차량이 이미 많이 깔려 있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고 고객층도 두터운 시장인 거예요. 여기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론칭하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LA를 선택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도시가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의 핫스팟이라는 점이에요. 우버, 리프트 같은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죠? LA는 이런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가 정말 활발하게 운영되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LA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뉴욕처럼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차가 필수인 도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라이드 쉐어링을 엄청 많이 이용해요.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이미 라이드 쉐어링 문화가 자리 잡혀 있고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편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로보택시로 전환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시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기존 시장을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뭘 하고 있냐? 바로 마리나델레이에서 로보택시 프로그램을 위한 차량 운영자를 채용하고 있어요. 마리나델레이가 어디냐면요, LA 카운티에 있는 해변 커뮤니티예요. 바다 옆에 있는 정말 예쁜 동네죠. 그리고 여기가 위치적으로 엄청 중요한 곳이에요. LA 국제공항, 그러니까 LAX에서 정말 가까워요. LAX가 얼마나 큰 공항인지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고 관광객들이 LA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거쳐가는 곳이 바로 LAX거든요. 그리고 마리나델레이는 이 공항 근처에 있으면서도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여러 핫스팟들과도 가까워요. 해변가고 맛집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요. 아직 대중들에게 공개된 지 몇 달밖에 안 됐거든요. 7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겨우 두세 달 정도 된 거예요. 이런 초기 단계에서는 안전이 정말 중요해요. 한 번이라도 큰 사고가 나면 서비스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세이프티 모니터를 태우는 것은 만약에 사고를 대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특히 캘리포니아는 인구 밀도도 높고 도로 상황도 복잡하고 규제도 엄격한 지역이에요. 여기서 완전 무인으로 바로 시작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단계적인 전략이에요. 지금은 세이프티 모니터를 태우지만 데이터를 쌓고 경험을 쌓고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점점 더 자율성을 높여가는 거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이와 관련해서 힌트를 줬어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 그러니까 2025년 말까지 세이프티 모니터를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했어요. 이게 정말 큰 얘기예요. 지금 9월이니까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3개월 안에 캘리포니아에서도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항상 목표이자 비전이지 확약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테슬라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고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캘리포니아에서도 완전 무인 로보택시가 도입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이정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LA로 확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테슬라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에서 충분한 데이터와 경험을 쌓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LA라는 더 큰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거죠. LA는 인구도 더 많고 관광객도 더 많고 라이드 쉐어링 수요도 더 많은 도시예요. 여기서 성공한다면 테슬라 로보택시는 정말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LAX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편의성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테슬라 로보택시는 당연히 전기차니까 배기가스가 전혀 없죠. LA는 대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 중 하나예요. 만약 많은 사람들이 개인 차량 대신 전기 로보택시를 이용하게 된다면 도시의 공기질이 개선될 수 있어요. 도로 위의 차량 수도 줄어들 수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도 있어요. 차를 소유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죠? 차량 구매비, 보험료, 유지비, 주차비, 연료비 등등 다 합치면 정말 큰 돈이에요. 근데 로보택시를 이용하면 필요할 때만 쓰고 그만큼만 비용을 내면 되니까 훨씬 경제적일 수 있어요. 특히 도심에서 차를 자주 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옵션이죠. 테슬라가 지금 채용하고 있는 차량 운영자 포지션도 흥미로워요.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세이프티 모니터 역할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량 관리, 청소, 충전, 정비 같은 역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완전 무인 시스템이 되더라도 누군가는 차량들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은 계속 필요할 거예요. LA에서 서비스가 시작되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요. 마리나 델레이에서 시작해서 점점 서비스 지역을 넓혀갈 텐데 결국에는 LA 전역을 커버하게 되겠죠? 다운타운 할리우드, 비버리힐스, 산타모니카 롱비치 이 모든 곳을 로보택시로 연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캘리포니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는 분명히 다른 주들로도 확장할 거예요. 지금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두 곳이지만 앞으로 플로리다,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등등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요. 유럽, 아시아, 중동 모든 곳에서 테슬라 로보택시를 볼 수 있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테슬라는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로 진화하고 있어요.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이동 서비스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신뢰를 쌓아가면서 사람들이 아, 이거 정말 안전하구나, 편리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경쟁도 치열해요. 웨이모 크루즈 같은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강점은 이미 도로 위에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들이 달리고 있고 그 차량들이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의 양과 질은 다른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게 테슬라의 가장 큰 무기죠.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정말 흥미진진한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LA에서 로보택시가 시작되고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고 세이프티 모니터가 제거되고 완전 무인 서비스로 전환되고 더 많은 도시로 확장되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 LA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테슬라 로보택시 한번 타보세요. 정말 신기한 경험일 거예요. 지금은 세이프티 모니터가 있지만 그래도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느낌이랄까요? 자, 오늘은 테슬라가 LA로 로보택시를 확장한다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정말 설레는 소식이죠? 테슬라가 또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일지 태조와 함께 계속 지켜봐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보고 싶으신지,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다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